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적이 있나요? 살면서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친구와 대화하다 의견이 둘로 나뉜 적도 많고, 저 역시도 제가 했던 말이 틀린 적이 많아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중년 여성이 연락 끊긴 딸이 한국으로 시집가서 딸을 만나러 한국에 왔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50대 이사벨이라고 해요. 얼마 전 한국에 방문하고 놀란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부끄럽지만 딸과 연락을 10년을 끊고 살았습니다. 딸의 이름은 로사이며 로사는 어렸을 때부터 저의 억압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교육받았어요. 로사가 어린 나이에 남편이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저는 충격으로 인해 로사를 지켜야 하는 마음이 커 억압했던 것 같아요. 분명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행동했지만 지금은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구나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요. 그렇게 저는 로사를 억압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로사가 커서 잘 될 거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로사는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을 하루 종일 하곤 했죠. 꿈이 수영선수였지만 저는 로사의 꿈을 막았습니다. 수영선수로 성공하는 건 정말 힘들기 때문이에요. 스포츠는 재능이 없다면 성공하기 힘들죠. 저는 로사가 의사가 되었으면 했어요. 제 교육 방식 때문에 친구들과도 많은 시간 어울리지 못했어요. 로사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한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언제부턴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 한국 친구를 집에 데려와 같이 놀곤 했죠. 흥미가 있는 한국어라 그런지 한국어를 공부할 때는 밥도 안 먹고 오랜 시간 집중해서 매달려 있는 모습에 집중력을 키우고 이 흥미를 공부 쪽으로 끌어오면 되겠다 싶었죠. 처음에는 한국어를 좋아하는 게 오랜 시간 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몇 달이면 흥미가 떨어져 배우다 말겠지 하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로사는 저한테도 문장이나 단어들을 가르쳐주고 배우면 배울수록 대단한 문자라고 항상 말하며 칭찬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한 열정은 끊기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물론이고 한국 문화에 이제는 한국 역사까지도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공부를 소홀히 하는 로사에게 이제는 한국어 공부를 그만두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잔소리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혼낼 때는 로사는 저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어 공부를 못하게 하며 한국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런 후진국 나라가 어떤 게 좋아서 이렇게 미쳐있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심한 말을 하고 난 뒤 점점 저랑 대화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점점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공부만 하게 되었죠. 그 시기부터 친구도 집에 한 번도 데려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저에게 화가 나서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라고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예전의 모습은 돌아오지 않는 모습에 그때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저와 평범하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로사는 속마음을 저에게 털어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공부를 곧 잘했기에 좋은 대학교에 진학해서 성공을 한다면 나중에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네덜란드에서 명문대학교인 암스테르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저는 예전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노력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물어봤죠. 로사의 마음에 문이 닫힌 건지 제가 노력을 해도 대충 얼버무리기만 하고 말을 안 했어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지내야 해서 얼굴을 보지 못했고 집에 가끔 와서 밥을 먹고 쉬다 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집에 올 때 대학교 생활은 어떤지 힘든 점은 없는지 물어봐도 그냥 좋다는 말만 할 뿐 다른 말은 없었어요. 저도 더 이상 로사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로사는 여태 투정도 불만도 없이 저를 잘 따라와 주었으니까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로사가 집에 와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가서 살겠다는 말을 했어요. 지금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해 한국 가서 살겠다는 말이었죠.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렸을 때 한국어를 공부한 것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한국 가서 산다니까요. 더군다나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 남자친구가 한국인이라니. 저는 화가 너무 나서 그런 후진국 나라에 가서 살겠다니 제정신이니 왜 힘든 삶을 살려고 알아서 그런 지옥에 가겠다는 거냐고.
그 한국인과 결혼할 거면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말아라라고 소리쳤죠. 로사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잠시 보더니 알겠다고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10년을 보지 못했죠. 그날 일을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저도 로사한테 연락하지 않고 찾을 생각도 안 했죠. 마음속으로는 먼저 집에 오고 잘못했다고 말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로사는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고 그제야 제가 잘못했던 것도 있고 로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미 한국에 갔는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로사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없는 것처럼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제 욕심 때문에 평범한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교류도 하며 지냈어야 했는데 로사가 얼마나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야 했을지 이제야 깨달았죠. 시간이 흘러 문득문득 생각이 나긴 했지만 로사 없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우편 하나가 도착해 있었어요. 편지 한 통과 사진이 있었는데 편지에는 로사의 남편인 진혁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로사는 이 편지를 모르고 있으며 몰래 편지를 보내는 거라면서요. 그렇게 로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쓰여 있었으며 한국에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한다고 연락할 수 있는 번호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가족 사진으로 보이는 진혁과 로사 그리고 8살이 된 손녀딸도 있었죠. 그 편지를 받고 사진을 보니 환하게 웃고 있는 로사를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진혁에게 연락을 해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는 로사를 만나게 되면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하나하나가 걱정이었습니다. 로사가 저를 보고는 화를 내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걱정을 하면서 한국을 갔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고 처음 본 한국은 너무나도 발전이 된 모습이었어요. 제가 상상하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죠. 제가 후진국이라고 로사에게 소리쳤던 한국의 모습은 네덜란드보다 몇십 년은 미래적인 나라였어요. 진혁이 준 서울의 주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며 풍경을 보니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었고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진혁이 준 주소에 도착해 택시에 내리니 정말 높은 아파트들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에서 진혁에게 연락을 했고 진혁을 만났어요. 진혁은 공항에 마중 나오겠다는 걸 듣고 말려 제가 직접 가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택시에 내리니 언제부터 기다린 건지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혁의 모습은 사진으로만 봤고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하며 로사는 아직 엄마가 온 걸 모른다고 진혁 역시 로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걱정된다고 말했죠.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진혁이가 로사에게 전화를 걸어 저와 같이 함께 있다며 지금 올라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갔고 집에는 로사와 손녀딸 사랑이가 함께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진혁은 상황을 설명하고 미안하다며 우선 이야기부터 하자고 했죠. 그렇게 제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로사에게 사과를 했고 로사는 그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진혁과 로사의 집은 참 세련됐어요. 거실 천장에 에어컨이 달려있고 방마다 벽걸이 에어컨도 따로 있었죠. 리모컨으로 커튼까지 조종할 수도 있더군요. 그렇게나 무시했던 한국이었는데 네덜란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술들이 한국 여행을 하면서 엄청 많이 봤어요. 처음엔 진혁이 부자인 줄 알았는데 부자는 아니라고 했어요. 집도 자가는 아니지만 차곡차곡 돈을 모아 자가로 이사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손녀딸 사랑이는 아주 밝은 아이였어요. 아마 제가 했던 교육 방식과는 다르게 아주 현명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았어요. 예절 교육도 잘 되어 있고 예의도 발랐어요. 진혁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나이쯤 되면 대화만 몇 시간 해봐도 이 사람이 어떤지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며칠간 본 진혁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예의도 무척 발랐으며 성격이 온순해서 로사에게 다정하게 대했어요. 아마 사랑이도 이런 진혁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좋아 보였어요. 로사가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한국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한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로사와의 관계도 회복했고 이제는 종종 한국에 놀러 오겠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한국을 떠나 네덜란드로 돌아갈 때 마음이 참 편했어요. 발전된 한국을 보고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네덜란드로 돌아오고 얼마 안 되어 로사에게 연락이 와서는 한국에서 같이 살자는 말을 했어요.
진혁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로사 역시 아이를 키워보니 엄마의 마음도 알겠다며 그동안 죄송했다고 이제는 자기가 엄마를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진혁에게 너무 고마웠죠.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 로사의 가족들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저처럼 잘못된 생각으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하는 행동을 하죠. 저는 문득 후회하는 행동을 하고 밤에 잠들 때면 내가 왜 그런 행동들 했을까 이불킥을 하죠. 하지만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자존심을 살짝 내려놓고 바로잡는 게 현명한 게 아닐까 하네요.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나 역시 엄마와 다투고 연락을 한동안 안 한 적이 있었지.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말이 통하지 않았어. 그래도 서로 오해를 풀고 다시 관계를 회복했어.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건 엄마니까. 자식에 대한 일은 평점심을 가지기 어려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한국에서 로사의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요. 진혁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네요. 나는 아빠랑 연락 안 한 지 5년이 넘었지. 이제는 연락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글을 보고 용기 내어 연락해 보려고 해. 나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안 했을까 항상 후회해.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전화라도 드려.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건 축복받은 일이야. 안전만큼은 최고잖아.